뉴스버스 속토뷰 시작합니다. 세관 마약 사건 실체와 그리고 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신 백혜룡 경정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혜룡 경정입니다. 그 세관 마약 사건으로 지금 저희가 두 번을 모셨는데 오늘 또 한 번 모셨어요. 근데 오늘은 세관 마약 사건보다는 서울 남부지검에서 있었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 이게 분실인지 은폐인지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근데 여전히 오리무중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매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의혹과 함께 관점 이런 걸 새롭게 제기하신 백혜룡 경정이신데 그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고자 모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너무 이렇게 세 번 오시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친숙해져 가지고 어떻습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예, 저도 찾아오는 길이 익숙해져서요. 네. 마음 편하게 왔습니다. 예.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의 핵심은 분실이냐, 고의 은폐냐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검찰이 압수물을 원형 보존하지 않고 중요 증거물인 띠지 그리고 스티커 등을 떼버리고 돈만 보관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지만 누가 왜 어떻게 분실했는지 은폐했는지 이런 부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백혜룡 경정 모시고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어떤 부분이 정말 본질이고 중요한 부분인지 이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는데 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기관 내부 이제 수사 절차 문제 이런 거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밖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뭐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네, 일반 국민들은 좀 들여다보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수사 안 받아본 사람이 더 많잖아요. 받아본 사람보다. 네, 압수 안 당해본 사람도 많고. 그렇죠. 네. 법률 전문가인 이제 변호사분들이 설명을 하셔도 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네. 실제로 수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수사 내용을 공격하고 깨뜨리는 게 네. 변호인들의 역할이다 보니까 조금 저하고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 이와 이제 청문회에서 또 했지만 청문회에서 특별히 지금 뭐가 규명된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청문회를 보면서 국민들이 누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생각은 들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뭐가 나온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우리 백경정님이 검사들 앞에 두고 당장 체포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네. 오늘 그 부분도 어떤 대목인지 이따 뒷부분에 가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네. 예. 말씀하시죠. 네. 제가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최재형 검사와 네. 박건우 부장. 부장검사는 당장 국회에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이 사건의 본질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이 관봉띠지 분실 사건이라고 명명이 되는데 이 사건의 본질은 권력 게이트, 네. 국정농단이죠. 이 최초 남부지검에서 특수팀을 꾸려가지고 사건에 착수했을 때 네. 이 건진 전성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 그렇죠. 전성배 네. 비리를 이제 조사하는 거죠. 네, 그렇게 명명을 했는데 민간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인하고 같이 돈을 받았다는 건지 네. 정치 후원금을 뭐 이제 법률에 맞지 않게 규정에 맞지 않게 뭐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내용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전성배 씨 집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해보니 네. 관봉권 있는 돈도 네. 뭐 나왔고 그게 총 1억 6,500만 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관련 서류가 고위공직자들, 특히 검사들, 특히 검사들 네. 인사청탁 자료가 네. 나왔다는 소문이 흘러나왔어요. 그 소문은 보도도 됐죠. 네. 감출 수 없는 것이죠. 네. 자, 이 전성배 씨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전성배 씨는 김건희 씨의 신부예요. 네. 김건희 씨가 전성배 씨의 신딸이라고 알려져 있죠. 네.
뭐 일단은 알려져 있는 거죠. 알려져 있죠. 네. 그리고 최은순 씨는 김건희 씨의 모친입니다. 네. 그리고 김충식 씨는 김건희 씨의 계부입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죠. 네. 모두 김건희 씨하고 네. 아주 가깝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뭐 신부고 신딸이고 네. 이런 부분은 확인된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다는 것만은 명백하게 네. 몇 가지 여러 가지 일들로 증명이 되고 네. 있잖아요. 그들이- 특검 수사에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그들이 부정을 하지 않으니 네. 맞는 거고요. 뭐 김충식 씨나 건진 전성배의 행보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들이 네. 공천에 개입했고 고위 공직자 인사에 네. 개입을 했습니다. 이건 권력 게이트고 국정농단이었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은 돈이 집에 있었겠습니까? 일부만 남아 있었겠죠. 네. 일부만 남아 있었는데 1억 6,500만 원이었고. 그 일부가 지금 드러난 거 일단이 드러난 거죠. 그렇죠. 네. 실제로 압수가 어떻게 행해든지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돈이 더 있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 인사청탁 자료 등 관련 치명적인 자료들이 더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그 인사청탁 자료 거기에 네. 있는 것이죠. 네. 그게 핵심인 거고, 만약에 전성배 씨가 그 인사청탁에 개입을 해서 고위공직자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면 이것은 권력 게이트, 국정농단이 그렇죠. 분명하죠. 네. 국민들은 그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사건인데 네. 이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부지검 사건, 특검 사건 국민들이 이렇게 따로 또 떼어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같이 묶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진이 특검에서 나오는 건진 행태는 뭡니까? 통일교의 현안 청탁들을 김건희한테 주고 그렇죠. 그리고 통일교가 그것과 함께 주는 뭐 목걸이를 갖다가 김건희 씨한테 전달하고 뭐 김건희 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그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도 인사청탁을 받아가지고 인사청탁은 뭐예요? 전달해 주라고 청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갖고 있었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이 나왔어. 그럼 돈이 나왔으면 합법적으로 청탁과 무슨 대가 관계가 있었을 거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은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김건희 특검에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파견이 돼 있는데 네. 이 사건이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제가 검사 2명, 최재현, 박건욱 검사부터 긴급 체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건진 전성배 정치장법 위반 사건은 네. 약간의 걸쳐진 부분이고 네. 본질은 알선 수재죠. 네. 뇌물을 받은 건데 돈으로 네. 공천 개입해주고 인사청탁 받은 대로 고위직에 네. 청구해주고 자리에 앉히고 돈을 받은 건데 뇌물이죠. 근데 네. 일반인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만 성립하니까. 네, 네, 그렇죠. 알선 수재죄가 성립을 하는데 이 알선 수재죄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가중처벌법상 우리가 특가법이라고 그러죠.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데 이 수사를 소홀히 하거나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특가법상 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30년 처한다는 이하. 겁니다. 네. 30년의 방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건이면 긴급 체포가 가능하죠. 네.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도 가능하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네. 당사자가 검찰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수사를 했으면 일단은 긴급 체포할 네.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그 혐의를 최재형 검사가 국회 청문회 때 인정을 하더라고. 네. 근데 너무 당당하게 인정을 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어떤 부분? 그 기초 수사를 네. 자기가 몰랐다고 그러죠. 지문 감식을 해야 되는지 그건 본인이 그거는 기본 아닙니까? 잘 몰라도 돼요. 그냥 네. 증거물이 들어오면 네. 대검에 과학수사팀에 감정 의뢰 해달라고 네. 전화하면 됩니다. 통지하면 그건 검사가 안 해도 돼요. 수사관들이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알아서. 네. 그걸 못 하겠겠죠. 그리고 거기 인사청탁 자료도 그
작성자가 본인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청탁했는지는 그 그렇죠. 이력서가 아니,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없으면 청탁이 안 되잖아요. 누가 청탁했는지가 나와 있어야 건진이 나중에라도 보고 그걸 그렇죠. 보고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것도 바로 건진한테 전달이 됐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의 제3자를 거쳐서 브로커를 거쳐서 건진한테 왔을 수도 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문 네. 예, 이 종이에도 지문이 수사를 나옵니까? 하면 됩니다. 종이는 지문을 네. 채취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아, 나오긴 나옵니까? 종이도 똑같이 제가 이제 우리 뭐 본드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이렇게 초강력 본드 네. 손에 이렇게 네. 만지면 3초만 지나면 이 지문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네. 뜯어지거나 강력 본드는 살점이 뜯어져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그 지문이 단백질 분비물인데 그 순간 접착제 그 네. 화학 물질에 반응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음. 이 챔버라는 네. 이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이 본드를 가열해가지고 기체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문에 탁 붙거든요. 근데 비닐은 유리 다음으로 지문이 잘 나오죠. 너무 잘 나와요. 비닐. 예. 비닐하고, 그러니까 종이도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청탁 자료에 지금. 종이도 예. 그런 방법으로 하죠. 그러면 이 청탁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썼거나 뭘 네. 했으면 거기에, 지문들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청탁자로 쓰면서 네. 얼마나 만졌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도 거치고, 이렇게도 거치고. 청탁자로 쓰면서 이력서 쓰면서 장갑 끼고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본드법으로 해서 만약에 종이는 안 나오면 종이는 또 액체법으로 합니다. 추가로 액체법 닌히드린 용액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종이를 그 용액을 풀어놓은 물에 이렇게 담그면 네. 보라색으로 변질이 되면서 지문이 현출이 돼요. 그렇군요. 그런 그 과학수사 지문 채취 방법들. 근데 검사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 자기가 본인은 못해도 그걸 보내면 그렇게 해서 다 가능하다라는 거 당연히 알 거 거기 아니에요. 수사팀이 뭐 10명 정도는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그 수사관들이나 그 경력이 있는 계장들 또 검사가 또 있었던 것 같은데 당연히 알죠. 저희가 이제 검사는 네.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판사들이 검사의 수사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비한다고 그래요. 네. 최고의 전문가예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기초 수사도 모른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빠져나갈 수가 없죠. 검사들이 수사관들이 우리 국민들 수사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네. 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 거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변명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걸 지금 기초수사를 최재현 검사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변명 안 통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보안수사 요구권, 보안수사권은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오의적으로 이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부러 드라마를 막장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낸 게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다. 분실 사건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분실이란 용어를 쓰지만 우리가 분실이란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들 누구도 분실이라고 생각 안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언론을 통해서 단독으로 나왔겠죠. 특종이 되었던 단독이 되었던 나오면 우리가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검찰발 정보는 검찰에서 나왔겠죠. 그렇죠. 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재판 과정이나 수사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기 위해서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이게 작업을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젠가는 드러날 거 아닙니까? 재판 가서 드러나도 언젠가는 드러나는데 그때 가서 드러나면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이제 빼고 증거물에서 고의 누락이라든가 이렇게 갈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 지금 이 김빼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지금. 그럼요. 24년 12월 17일 날 건진의 집에서 그 돈다발과 그 서류 등 여러 가지 물건들을 압수를 해가지고 검찰청에 와가지고 돈은 사건과에 가서 다시 샜다고 그러잖아요. 네. 건진
조사받는 사진인데 그거 하나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저기 보면 지금 조사받고 확인서 아까 말씀하신 확인서잖아요. 네네. 저 밑에 글자가 약간 뭐 쓰긴 썼지만 저기 12월 17일이거든요. 네네. 12월 17일 진술자 전성배 해가지고 저렇게 확인서를 썼고 저게 지금 확인서 쓰는 모습의 지금 사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저기 앞에 보면 지금 압수돼 있는 것들 저 앞에 돈이 이렇게 띠지 같은 게 다 붙어 있잖아요. 네네. 예. 저건 압수해온 그대로를 지금 해놓고 확인서를 쓰는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보입니다. 시간까지 3시 50분경이라고 이렇게 네. 특정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제가 저걸 보면 네.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수사를 이따위로 엉망으로 할 수가 있는지. 네. 이렇게 수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제 수사팀에서 어떤 수사관이 이런 수사를 하게 되면 저는 이 수사관을 다른 데로 그렇죠. 네, 다른 데로 명백하게 수사상의 실책이라기보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수사를 망가뜨리는 증거 관리 예. 못하면 이게 망가뜨리는 수사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적성이 안 맞으니까 너는 네. 적성이 안 맞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근무를 해라. 수사의 기본은 내밀성입니다. 네. 예. 지금 그 압수를 했는데 건진이 전성배 씨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건인데 네. 그 압수물을 사건과에 가서 네. 돈을 다시 개수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뒤에 이제 하나씩 짚어가기로 하고 네. 하나씩 정리해가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네. 그래서 지금 나와 계시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본질이 네. 이 사건의 본질이 그냥 단순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아니고 이게 그렇죠. 건진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거를 잃어버렸는데 네. 이걸 누가 저기 분실이라고 생각하느냐? 네. 아니다, 은폐다. 이제 이게 본질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네. 이제 가가지고 이 관봉고 띠지 문제 이제 내부 수사 절차 문제에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절차상 뭐가 문제인지 네. 예, 이 부분을 이제 좀 짚고 다음 얘기를 해보죠. 네네. 이 수사의 내용의 본질은 네. 국정농단이다. 네. 권력 게이트다. 그다음 수사 절차의 본질은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좀 어렵습니다. 불고불리의 원칙.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검찰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네.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네. 기소하지 않으면 그렇죠.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소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그렇죠. 법원은 그런데 안 하거든요. 그 핵심 네. 내용은 기소한 내용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거예요. 네. 검찰에서 이 사건을 막장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왜곡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이 사건 관본권 띠지 네. 분실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원형보존이라는 네. 지금은 실무에서 사장된 단어예요. 원형 보존이요? 원형보존이라는 용어를 네. 적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진상조사를 거쳐가지고 네. 수사팀 수사관과 그다음에 압수계 직원들 간의 인계인수 과정에서 네. 압수계 직원들이 실수로 관본권 띠지와 비닐을 분실한 것처럼. 분실했다. 네.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근데 이 기획은 이 검찰만이 할 수 있죠. 검찰이 네. 이렇게 기획해가지고 이렇게 진상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 그래서 압수계 직원 2명의 실수가 중대해서 피의자로 입건 조치했다. 네. 그러면서 정보를 준 거예요. 국민들한테. 근데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네네. 우선은 이제 이게 새 나오는 거는 4월쯤에 KBS 보도로 통해 가지고 이게 알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네, 그거는 이제 합니다. 관본권 가지고 관본권이었다라는 게 먼저 보도가 됐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분실됐다는 게 거의 8, 9월에 와가지고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은 이제 8월에 와가지고 이미 기획해가지고 보도가 언론에 분실됐다는 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처음에 압수해서 압수물을 가져왔을 때 심각했을 거예요. 네. 지금 이 사건은 그 남부지검의 박건욱 부장
네, 박건욱 부장. 네. 그 다음에 이희동 차장, 네. 그 다음에 신응석 네. 남부지검장, 이렇게 지휘 체계가 형성되어 있지만 검찰에 수사하는 사람들은 가장 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 대검이에요. 네. 아마 이게 대검 반부패 부장 네. 소관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증거물이 들어왔으니까 과학수사 관련해서는 과학수사 부장. 네. 그 다음에 검찰 총장인 심우정.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민정수석실이죠. 또 민정수석실이 또 챙기니까. 이렇게 네. 관련돼 있을 거고 이제 검찰 얘기만 하자면 그렇고요. 그 네. 윗선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네. 뭐 대통령실이 개입돼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입법청문회에서 그 검사들, 수사관들 다 나와가지고 질문 공세도 있었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을 토대로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백경정님도 수사한 입장이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수사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청문회를 보고 지금 저거 문제가 있네. 지금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지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제 3명의 수사관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1차보다는 2차 청문회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 압수계의 그 남수사관, 남경민 수사관, 그리고 아까는 김정민 수사관 둘하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1차 청문회 때 나왔었어요. 네. 법사위였나요? 법사위에서 했나? 법사위에서 했는지 하여튼 그 사람들은 두 번째 나온 거였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최선영 수사관이 새로 등장해가지고 그때 청문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세 사람이 입장이 각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네. 네, 각각이 다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최선영 수사관이 그래도 상당히 똑부러지게 얘기를 한다. 네. 네,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 수사관들은 기억이 안 난다. 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종이 쪽지까지 말 맞춰가지고 나온 종이 이 페이퍼까지 놓고 하다가 국회의원들한테 지적당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선영 수사관은 정말 이게 정말 딱 부러지게 얘기하네. 그래서 배운 대로 원칙을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백경재님이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 보면 그 분석이 정반대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최재현 수사팀의 최선영 수사관. 네. 계장이 한 명 더 있잖아요. 캐비넷에 돈을 보관했다는 네. 이주연 수사관. 네. 그 다음에 최초 관본권이 없어진 걸 압수기에서 확인했다는 신지혜 수사관.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최재현 검사, 박건욱 검사, 이희동 검사, 네. 그다음에 신응석 남부지검장. 네. 이 검사들, 이 검사 동일체에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을 그러니까 일반 네. 어떤 검찰 지금 압수계 직원이라기보다 그 사람들은 검사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다, 수사관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수사관들이 보직을 옮겨 다니면서 압수계도 근무하고 그렇죠. 수사관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관본권이나 비닐이나 다른 증거물들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네. 수사팀이에요. 그렇죠. 최재형 검사 기본적으로 박건욱 수사검사가 책임을 져야 네. 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 압수계에 인계할 때는 반드시 명확하게 적시를 해서 인계를 해야지. 네. 압수계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제 검찰청에서 가장 약한 존재예요. 사건과에 네. 사건과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뭐 사건 접수계, 뭐 영장계, 압수계 뭐 네. 등등이 있는데 그 사건 과장조차도 일개 평검사한테 네. 고개 못 듭니다. 거기는 검사가 없어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네. 거기에 근무하는 압수계 직원들은 더더군다나 은행에서 현금 출납해주는 은행 창구에서 현금 출납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압수물이 들어오거나 이럴 때 얼마나 신경 쓰겠습니까? 기록 보면서 글자 하나만 틀려도 안 받아요. 네. 다시 해달라고 그래요. 네. 은행에서 현금 출납하는 사람들 그냥 1원짜리 하나만 틀려도 그럼요. 네. 그 돈 안 맞으면 자기가 메꿔 넣어야 되거든요. 네. 시제 안 맞으면 뭐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합니까? 자기가 네. 메꿔 넣어야 되는데 이 압수기가 특히 그렇습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너무 예민하죠. 네. 그래서 그 현금이 들어올 때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개수를 한다. 네.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현금만 들어왔기 때문에 개수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 네.
그 현금을 세 종류의 현금이 있었잖아요. 네, 이제 하나씩 그 뒷부분 이제 네. 보시죠. 그러니까 최선영 수사관은 하여튼 그 뒤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 세 가지 얘기를 나오고 세 가지 종류였다라고 해서 하나하나 지적을 합니다. 네. 하나는 한국은행 비닐봉지로 묶여 있는 네, 네. 돈 묶음. 이게 이제 소위 관봉권으로 묶여, 그렇죠. 띠지로 묶여 있었다는 거잖아요.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하나는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 있는 돈 묶음. 네. 이게 이제 은행에서 나온 거. 그건 또 하나는 고무줄로 묶여 있는 돈 묶음. 이렇게 세 종류가 있었다고 이렇게 그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넘겨줬다. 이 얘기를 이제 최선영 수사관 얘기를 이렇게 넘겨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압수계로 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그 세 종류의 돈 뭉치가 있었고 관봉권은 비닐로 포장되어 있어서 네. 한국은행 관봉해서 5천만 원이 적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네. 인정을 했고 신한은행 띠지는 뭐 조심해서 손으로 셌다고 그러잖아요. 포스트를 붙여가면서 네, 네. 그다음에 고무줄로 묶여 있는 돈은 개수기를 돌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건진한테 이 돈이 5만 원권 3,300매라고 네. 적혀진 그 확인서를 네. 신고를 저 이게 받는 거잖아요. 네. 네. 저렇게 받고 나서 네. 이 세 종류의 현금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잖아요. 네. 구분할 수밖에 없는 게 음. 2018년도 정치장법 위반 사건인데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그렇죠. 22년도 5월 13일인가 네, 그때 네. 돈 뭉치가 나왔잖아요. 네. 말은 빛이 나게 했지만 이 돈 뭉치를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3,300매로 만들어 버린 거죠. 각자가 그렇죠. 이렇게 지금 아까 말했던 다 한국은행 거, 신한은행 거, 그렇죠. 고무줄로 묶인 거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돈 묶으면 이거를 3,300매로 통합해 버린다는 여기에 거죠. 핵심이 있는 거예요. 네, 네, 네. 검사와 수사관은 기록으로 말하거든요. 네. 근데 이 압수 목록하고 압수 조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주가 검사예요. 네. 최선영 수사관이 주가 아니냐. 음. 최선영 수사관은 부죠, 부. 그렇죠. 네. 수사관이니까 뭐. 그냥 네. 검사가 지시해서 네. 최선영 수사관이 움직였는데 그 돈을 개수를 한 다음에 압수계에 영치를 한 게 아니고 네. 이주연 수사관의 캐비넷에 넣어뒀다는 거 아닙니까? 개수한 네? 다음에. 개수한 네,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압수계에 인계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니까 그 인계를 할 때는 띠지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인계를 했다는 3,300만만 인계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것까지 같이 인계했다는 게 이 부분은 지금 불명확한 거죠. 불명할 수가 없죠.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네. 청문회에서 나온 과정에서는 불명확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압수계 직원들이 안 받는다니까요. 압수계 직원들은 돈을 세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네. 그 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을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네. 돈은 그 현금은 금고 보관이 원칙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1,000장인 줄 알고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뭐 신한은행 띠지는 몇천 장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돈이 안 맞으면 자기가 돈을 메꿔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증거물은 돈을 메꿔 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은행에서 네. 뭐 돈 주고받고 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처벌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했을 거고 만약에 현금 3,300매 가로 열고 전정배 이렇게 전성배 이렇게 네.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 외에 그 돈 외에 비닐이나 띠지가 들어왔으면 이 네. 사람들이 안 받는다니까요. 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죠. 보면 이제 김정민 수사관은 기억이 안 난다 계속 하잖아요. 그 압수계 직원이란 네. 말이에요. 최전영 수사관은 아까 이제 보관했다가 그 압수계 누가 넘겼는지는 지금 안 나오는 거죠. 네. 누가 넘겼는지.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김정민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면서 네. 남경민 수사관까지 굴레가 씌워져 버린 거예요. 네. 압수계 직원 둘이 얘기하는 게 진술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달랐죠. 네. 김정민 수사관이 지금 사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네. 김정민 수사관이 그 검찰 진상조사 받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남경민 수사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네. 남경민 수사관은 돌파를 하려고
사실을 네. 얘기하고 있다. 음.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고 김정민 수사관은 자꾸 회피하려고 그래요. 기억이 안 난다. 난다고. 기억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억이 안 왜냐하면 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현금 자체가 1억 6,500만 원이었고 그렇기도 하거니와 물론 이제 관봉권을 안 받아 거기는 이제 돈 묶음만 받았으니까 모르겠는데 최재형 검사 자체도 그때 청문회 와서 그 얘기를 해서 관봉권을 처음 압수해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기억이 안 날 리도 없고 그 방에서 일하는 아까 최선영도 기억이 안 날 리였고 그 많은 사람들 아까 말했던 3,300명이나 들어왔으면 김정민도 기억이 안 날 리가 없는 거예요. 뭐 몇 년이 된 것도 아니고. 관봉권 띠지나 비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변론을 하고 네. 돈 1억 6,500만 원이 들어와서 금고에 보관했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기억이 안 납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지금 물어보면 김정민 수사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김정민 수사관이 압수물을 많이 처리해서 기억이 안 나나 보다. 그런데 그 당시에 25년 1월 8일 날 그렇죠. 뭐 얼마 네. 지나지 않아 12월 최선영 17일 날 수사관이 카톡 문자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12월 17일 날 저렇게 확인서 쓰고 나서 바로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압수계로 갔을 거 아닙니까? 네. 가고 나서 뭐 또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1월 8일이면. 네. 그날 이제 질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원형보존이라는 단어가 네. 처음 등장합니다. 원형보존이라는 네. 이 압수계 직원들을 올가매기 위해서 원형보존이라는 단어를 예. 최선영 수사관이 최재형 검사의 지시를 받아서 문자를 보냈겠죠. 네. 원형보존이 왜 안 됐느냐. 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압수계 직원들의 인식이 네. 원형보존은 계좌이체하는 게 아니고 금고에 보관하는 거로 보여서 그렇게 답을 해요. 만약에 원형보존이 왜 안 됐느냐 하면서 최재현이나 최선영 수사관이 그것은 한국은행 관봉권하고 비닐이 훼손됐다는 걸 의미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네. 추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이렇게 추궁했으면 압수계 직원들이 책임자인 사건 과장한테 가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보고를 했겠죠. 네. 근데 이들은 원형보존이라는 단어만 써서 그러니까 어떤 게 원형인지를 만약에 그대로 안 받고 3,300명만 받았으면 그렇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게 원형인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정말 나쁘죠. 한국은행 관봉권하고 비닐이 없어져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원형보존이 안 됐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네. 압수물 제4조 규칙에 원형보존이라는 네. 단어만 사용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봉권 띠지나 비닐을 본 적이 없는 남경민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계좌이체 하는 게 아니고 근거 보관하는 게 운영보존이야. 나는 돈만 받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인식의 틀이 다른 거죠. 그런데 최재현 수사팀에서는 이미 기획을 해서 이들한테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몰아가기 위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이제 딱 완전히 규명된 건 아니고 전후 과정을 딱 볼 때 그 사람들이 원형보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아까 물어봤으면 야, 그러면 아까 한국은행권 그리고 신한은행권 그리고 고무줄권 이런 식으로 해서 왜 이 원형보존을 안 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원형보존이라는 단어만 썼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뭐 신지혜 수사관이 뭐 압수에 가가지고 확인하고 최선영 수사관이 문자를 보내고 뭐 이주연 수사관이 가담하고 이 몰아붙이는 게 그 당시에 제가 남경민 수사관이나 김정민 수사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게 무슨 일인지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추궁이 들어왔을 텐데 검사가 추궁하지 않아요. 그냥 문자만 보내요. 보십시오. 왔다 갔다 압수계하고 사건 수사팀은 왕래가 잦아요. 압수했다가 그걸 또 돌려줘야 되죠. 수리 취소해가지고 가져가서 수사 단서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같이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말로 가서 찾아가서 말로 하지 않고 아니면 검사실로 부른다든지 문자로 남겨요. 그게 이제 추미애 위원장님이 알리바이 만드는 것 같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이건 알리바이예요. 압수물의 훼손 책임은
그 수사팀에 수사 검사한테 있는 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세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 가지고 압수를 네. 해놓고 근데 여기서 이제 압수물 사무 규칙에 보면 네. 압수물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그리고 이 압수물 처리하는 직원이라고 하면 압수계 직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수사팀의 직원 플러스 수사 검사까지 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수사팀 우선이죠. 지금 실무에서 원형 보전은 지금 거의 사라진 용어인데 뭐 채소나 네, 생선이나 네, 예, 고기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변질될 우려가 크잖아요. 네, 그 다음에 그 예를 들어 방화 사건이나 화재 사건에 휘발유 같은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네. 뭐 신라 같은 건 위험하죠. 그런 것은 폐기 처분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은 환가 처분해요. 그래가지고 환가 처분한 것은 계좌이체 보관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원형 보존한다는 거지 비닐이나 띠지가 원형이 훼손되지 않아요. 변질되지 않아요. 그것은 압수 목록에 정확히 기재를만 하면 되는 표시를 해야 되고 네. 압수 목록에 표시되지 않는 관본권 띠지와 비닐은 수사팀에서 최재형 수사팀, 박건욱 수사팀에서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국민을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의 본질도 그러고 네. 이 아무 힘없고 나약한 이 압수계 직원들이 서로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부지검 감찰조사만으로 피의자를 입건해 버렸어요. 네. 남경민 수사관이 뭐라고 그럽니까? 대검 상과에서 감찰조사 나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네. 안 나오더라. 그래서 나는 억울하다. 차라리 경찰 수사 받고 싶다. 남경민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네. 부분은 그 압수물로서 이게 이제 돈이 쌓여져 있었어요. 비닐로 네. 쌓여져 있고 띠지도 있고 그 둘러져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띠지랑 그 고무줄도 있고. 네. 그러면 이거 하나하나를 압수물로 기재를 해줘야 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돈 3,300매 기재하고 네. 그리고 그 관본권을 쌓고 있는 띠지 몇 매 이렇게 기재하고 그리고 비닐 쌓여 있는 거 기재하고 이렇게 기재를 해야 된다는 건가요?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네, 네. 우리가 이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이러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게 검찰이 준 정보만 가지고 저희들이 네.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20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예요. 건진 집에서 돈을 발견했는데 관본권 띠지가 있는 사건은 2002년도에 찍혀 있잖아요. 네. 2002년 5월 13일 날인가 그때 한국은에서 정리해가지고 네. 관봉으로 묶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그때 발행됐다고 봐야죠. 네. 그 다음에 신한은행 띠지가 있었을 거예요. 네. 신한은행 띠지는 언제적 돈일까요? 신한은행 띠지가 붙어 있으면 그 담당자가 현금을 분출한 담당자가 도장을 네. 찍어요. 그 네. 막도장 긴 도장이 있거든요. 네. 네. 이름이 네. 이렇게 옆에다 찍죠. 네. 네. 저기 띠지에다 찍거든요. 이 돈은 언제 분출이 된 겁니까? 언제 받아온 거예요? 모르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고무줄로 묶인 돈은 네. 그것은 출처를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고무줄로 묶인 돈은 개수기를 사용해도 상관이 없지만 반드시 세 종류를 네. 구분해서 해야 되고 압수 목록 작성할 때 뭐 핸드폰 압수했으면 1번 핸드폰 네. 뭐 이렇게 삼성 뭐 특정되도록 결국 번호까지 쓰죠. 네. 기기 넘버까지. 네. 그리고 밑에 뭐 2번, 3번, 네. 4번 해가지고 2번은 한국은행 관본권 네. 1000매, 3번은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 네. 몇매 이것도 그 몇천만 원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무줄을 묶인 거. 네. 그래서 구분될 수밖에 없고 수사를 거칠게 해서 압수 목록을 작성을 하더라도 한 줄로 쓰더라도 가로 열고 다 표시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뭉뚱그려 갖고 3,300매로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기본이 무너졌다라는 건데 그거 거기에 뭔가 야료 소위 말하면 속된 말로 야료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압수물 인식은 제대로 했고 뭐 최재형 검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한국은행 관본권 띠지는 2022년도 돈다발이어서 이 사건의 직접 증거로 쓰기는 어려워가지고 네. 추가로 다른 범죄 사실이 나오면 네. 그거 다시 압수하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구분해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최재형 검사와
예, 최선영 수사관은 인식하고 말을 하는 것은 빛이 나게 했지만 일 처리하는 것은 너무 형편없이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압수조서에 3,300매라고 조서에 기재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근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백경정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압수조서에 3,300매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핵심이다. 그건 애초부터 없앨 의도가 게재돼 있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걸 띠지나 뭐 이런 거 스티커 같은 걸 없앨 의도로 그 관본권 관본권이 아니라 돈 5만 원권 3,300매 이렇게만 써놨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거 대단한 추리가 아니고 수사를 좀 해본 사람이면 일반적으로 기본이다. 추론해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해놓고 압수계 직원들한테 옆에 남경민 수사관은 있었고 그 12월 17일은 김정민은 비번이었다고 그럽니다. 네. 남경민 수사관이 옆에서 돈을 세고 뭐 이렇게 하는 건진을 피의자를 데려와가지고 사건까지서 돈을 세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 없어요. 실무에서는. 확인된 걸 받는 거죠. 그죠? 예. 거기서 검찰실에서 수사팀 사무실에서 확인한 거. 개수기 들고 가가지고 네. 다시 그러니까 아까 저 사진에 다시 확인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죠. 그 사무실에 아까 건진이 앉아가지고 확인서 쓴 거는 검사실인 거지 압수계가 아닌 거잖아요. 아니, 검사실이죠. 사건과잖아요, 지금. 저건 사건과입니까? 사건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앉혀놓고 확인서를 쓰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거는 그럼 저걸 받은 게 남경민 수사관이에요? 아니요. 확인서는 수사팀에서. 수사팀에서 받는데 왜 사건과로 가서. 그러니까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려고. 네. 압수를 하면서 최재형 검사가 바로바로 보고를 했겠죠. 주의부에. 그러면서 주의부에서 그 머리 좋은 검사들이 네. 이 사건을 비틀어댄 거죠. 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을 왜곡해가지고 이 사건을 진행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이 검사들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게 되면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것을 막장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 각본 하나를 막장 드라마 각본 하나를 연출해낸 게 이 간본권 띠지 분실 사건이다. 네. 보세요. 한번 보시면 저게 뭐예요? 저게 확인서가 저런 확인서가 수사팀에서 저런 확인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 확인서는 저렇게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네. 압수물 있잖아요. 네. 압수 목록 있죠. 이거 저 제가 가져와 봤어요. 저도 압수 한번 다 해봤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게 압수 그럼요. 목록. 압수 목록을 주면서 하고 밑에다가 이제 네. 그 목록에 확인하고 이 목록을 확인합니다. 그럼요. 여기에 현금 있으면 현금 네. 세 가지 종류 쓰고 이게 확인서예요. 이게 네. 이 압수 목록대로 주는 게 확인서입니다. 다른 내용을 주면 안 돼요. 네. 왜 수사관들이 집에 가가지고 인권 침해 행위를 했잖아요. 네. 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법률에 의해서 했지만 압수수색을 한번 당해본 사람들은 네. 보통 두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위축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네. 그대로 이 상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네. 사본을 확인서를 주는 거지. 저런 확인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저게 저 2024년 12월 그러니까 그 네. 1년 전에 제가 이제 2023년 12월에 검찰 애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압수를 이렇게 이제 많이 해갔는데 네. 이때 이제 압수 목록에다가 제가 이제 사인하는 것도 확인해가지고 그럼요. 여기 서류가 있고 핸드폰이 있고 뭐 이렇게 압수가 네. 됐으면 네. 총괄해가지고 순번대로 나와 있는 거 이 전체를 확인시켜 줘야지. 네. 현금만 떼가지고 3,300m 이 확인시켜 주는 것은 이것은 뭐 굉장히 네. 뭐랄까 그러니까 돈만 액수만 지금 다른 걸 은폐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라고 지금 보시는 아니, 거잖아요. 뭐 그것도 그렇지만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렇죠. 수사 기록에 붙여져 있는 것을 그대로 사본해서 줘야지 네. 그게 확인서로서 압수 네. 목록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지. 저게 뭐예요, 저게? 어디 문방구 가서 네. 돈이 뭐 얼마가 부족해가지고 나중에 갖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확약서 쓰는 거예요, 저게?
수사하면서 저런 확인서를 썼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저는 놀라울 따름이고 네. 건진의 전성배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내가 건진 입장에서 아니 대표님이 관봉권 20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계없는 돈을 뺏겼어요. 네. 압수를 당했어요. 네. 하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그 범죄와 관계없다고. 그렇죠. 관계없고 그 얘기하기 정치자금법으로 했는데 그거는 공천하고 이거 관계없어. 그러니까 18년도 범죄 사실을 수사를 하면서 왜 2022년도 돈을 뺏어가냐. 내 돈이다. 네. 내놔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수사팀 검사들은 관련이 없으면 환부 과안부에서 돌려줍니다. 똑같이 그 목록 작성해서. 그렇죠. 그게 또 수사 서류에 그대로 처리해지는 것이고요. 또 건진이 내가 이 돈 포기할 테니까 3,300매로 만들어. 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돌려도 되니까 합쳐서 만들어.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나머지 이 관봉권의 문제라든가 이 다른 어떤 증거들을 은폐해버렸다라는 게 지금 그 문제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추론을 하는 게 아니고. 네네. 네. 그렇죠. 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이제 네. 제가 이제 수사 실무에서 잠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의심을 한번 해보면 답이 있는 거죠, 또. 재판 과정까지 염두에 둔 네. 검찰의 실수죠. 법정에서 3,300매 제출해보세요. 그러면 네. 상대방에서 건진한테 돈을 줬던 사람 측이나 네, 그렇겠네요. 상대방 측에서 변호사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돈이 내 돈인지 그 돈이 누가 주는 돈인지 그럼요. 어떻게 확인되느냐 이렇게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공격하겠죠. 운영 보전이 안 됐지 않느냐. 네, 그 돈이 네. 이 사건으로 받았던 돈인지 아닌지 증명을 하려면 애초에 받은 대로 압수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퉁쳐가지고 3,300매인데 그럼 2018년 정치화법 위반 사건에 뭐 2022년도 돈다발이 네. 섞여버렸는데 이게 누구 돈인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공격하면 검사가 대응 안 하면 판사가 이거 증거가 오염됐네요. 이거 증거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버린다니까요. 네. 그래서 나중에 전성배 씨 무죄에 나올 것까지 예견해가지고 네. 이 전성배를 위한 서비스 수사를 했다. 그러니까 그 전부터 23년 9월 달부터 수사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뭐 최재형 검사는 살아있는 개, 뭐 살구원수를 했다고 주장을 살아있는 했죠. 권력에 대한 수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워낙 윤석열, 김건희 씨 범죄가 많아가지고 고소고발 당한 게 너무 많아요. 네. 관저비리 사건도 많고요. 그러면 사건이 배당되면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수사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건 최재현 검사가 이제 도무지 변명할 말이 없으니까 갖다 붙인 건데 참 변명이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거죠. 내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는데 그렇게 그 기계 있게 수사를 했는데 그 관봉권 띠지 내가 없었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돌려서 얘기를 변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사건을 너무 형편없이 수사를 했는데 이게 사건을 은폐시키고 훼손시키기 위해서 조작 수사를 한 거다. 뭐 여실히 보이는데요, 눈에. 자, 그러면 이제 청문회에 나왔던 아까 검사들 지금 이름들이 계속 나왔는데 최재형 검사, 이제 수사검사였어요. 담당 수사검사였고, 그 다음에 박건욱, 그 위로 박건욱 부장, 그 위에 이제 이동 차장, 그 위에 신흥석 이제 지검장 이렇게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수사팀은 수사 그 전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그 위로도 주의 책임이 조금씩은 다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책임 소재를 가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이제 보고를 안 했다라고 하잖아요. 최재현은. 최재현 검사가 자기가 보고 안 했고 이건 내 책임이다 이렇게 본인이 총대를 지금 냈잖아요. 네. 그러면 주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네. 수사를 그런 식으로 주의 책임을 이제 묻는 방향으로 가면은 잘못 가는 거고요. 지금 최재형 검사, 박건욱 부장검사, 그다음에 검사 한 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수사관들
신흥석 검사장, 이희동 차장검사, 네. 그다음에 보고받았던 이 문건들을 보고받고 했던 대검의 관부패 네. 이런 사람들 과학수사부장도 아마 바로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네. 감정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핸드폰, 휴대폰 빨리 네. 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기간이 지금 많이 지났고요. 그렇죠. 지금 1년이 통신수사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통신수사가 어려워지고 1년이죠, 1년. 그렇죠. 예, 아직은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이 사건을 언론에 흘렸는지 기자분들이 열심히 취재해서 특종을 쓴 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흘러나온 시점이 그 CCTV가 관공서 CCTV가 보관 기간이 보통은 2달이에요. 2달이요? 그러면 이미 지금 지난번 대검 감찰에서 수사 들어갔을 때는 이미 CCTV가 다 엎어 써버렸겠네요. 시간적으로 2달이면. 그런 걸 다 인식하고 네, 지금 네. 작업을 하는 거죠.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식을 했으면 24년 1월 8일, 9일 그 무렵부터 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럼요. 당연히 그때 CCTV를 확인했으면 네. 뭐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CCTV를 가릴 수 있었을 거고요. 그렇죠. 어디서 어떻게 분실이 됐으면 분실이 했는지, 네. 은폐했으면 은폐했는지, 이걸 이제 CCTV를 정확하게 그럼요. 가릴 수 있는데, 그 압수의 그 나약한 남경민, 김정민이 아마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저항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두 사람이 남경민은 못 봤다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현금 3,300매, 5만 원권 3,300매만 인식을 해서 현금 들어온 것만 인식했다고 그러고 김정민은 기억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압수계 직원들이 나약하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미. 수사팀에서 최재현 수사팀의 박건우 부장이 무슨 공격을 하더라도 방어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돈을 취급한 두 사람이 진술이 달라버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면서 국회 청문회에서 두 사람을 남경민, 김정민 두 사람 유심히 관찰을 했는데 같이 안 다녀요. 이미 이미 근데 그 전에 둘이 만나가지고 이게 종이까지 준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집에 아마 남경민 수사관이 네. 같이 목소리를 내자 해가지고 답변서를 준비했는데 불렀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 이제 남경민 수사관이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되면 최선영 수사관이 원형 보존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우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자. 네. 그걸 아마 남경민 수사관이 적은 것 같은데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네. 최선영 수사관을 공격하는 그 즉시 네. 검찰에 항거하는 거거든요. 검찰 동일체에 니네들이 감봉권 띠지 비닐 없애놓고 왜 우리한테 책임을 왜 우리한테 하느냐. 뒤집어 씌우느냐 네. 이러면 이들이 벗어나기 고단한 인생길이 열리는 거죠. 여우 수사관들 3명이 나는 관봉권 띠지 하고 비닐하고 포장된 통 그대로 세종로로 해가지고 압수에 인계했다. 세 사람이 주장하고 검사들이 주장하고 그럼 수적으로 밀리잖아요. 네. 근데 이 두 사람은 둘이 합심해서 대응을 해도 지금 불리한데 딸판에 진술이 달라버리니 네. 속수무책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영 수사관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위증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유증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조작한 막장 드라마를 가지고 사실관계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사람들은 위증이라기보다도 네. 범죄자죠. 범죄. 예. 네. 국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해서 위증이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은 특수직무유기인데 사건 조작까지 했잖아요. 증거물을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시잖아요, 지금. 증거물을 은닉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들을 핍박하는 과정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일 처리는 그러니까 증거물을 은닉했다. 이 부분은 이제 관봉권 띠지 스티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했다라고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의심을 받는 거죠, 지금. 제가 수사를 하면 네. 인지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민지하고 네. 수사해서 이제 인지해서 그렇게 확인하면 되는 네. 거예요. 예. 확인해서 수사를 해서 만약에 이들이 진술이
최선영 수사관하고 최재현 검사 진술이 맞을 수 있겠죠. 네.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만. 예. 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네. 혐의가 없으면 털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네. 그들의 네. 국민들의 비난이나 네. 이런 걸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돈을 캐비넷에 넣어가지고 인계를 해줬다고 그러는데 그때 정확히 줬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인계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주연은 청문회장에 나타나지도 않고 네. 최선영, 이주연, 신지혜 이 수사관들이 그렇게 진술을 함으로써 압수에 남경민, 김정민이 피의자로 입건돼 버렸어요. 저항도 네. 못하고. 네. 그걸 우리가 살펴 좀 봐야 됩니다.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이 다른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들이 사실대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뭐 기억 안 난다 그랬는데 기억이 이제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진상조사에서 그렇게 기억 안 난다고 얘기했던 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서 참 드라마 시나리오 잘 쓰긴 했지만 수사하면 바로 드러날 수 있다. 네. 자, 최재형 검사, 근데 이제 그때 아까 얘기했지만 12월 14일 직도 확인서 쓰고 1월 8일 날 인지를 한 거잖아요, 이제. 질책하고 한 거 보면 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를 안 했어요. 수사가 끝나고 보고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제 같은 수사를 경찰에서 수사 실무적으로 지휘를 해보셨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좀 이해가 됩니까? 보고를 순식간에 네. 엄청나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거꾸로 이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 박건옥 부장은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청문회에서. 네. 그러면 그 어떤 전에 걸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보고는 수사를 하게 되면 나중에 알았다 그래서 8월 달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나서 박건옥 부장은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백경련님이 얘기하기로는 최재현, 박건옥 부장 그 위에 이동까지 전부 다 싸그리 그 라인들이 이미 청문회 나오기 전에 입을 맞췄거나 다 어느 정도 입을 맞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보고를 안 받았다. 그러면은 보고 안 해주면은 보고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 국민들의 혈세로 고의적으로 인식돼서 그 많은 봉급을 받으면서 보고 안 하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보고해줘야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챙길 수밖에 없고요. 압수를 했으면 압수하러 나가기 전에 보고를 받고 압수하러 갔다 왔으면 압수조사, 압수 목록을 수사실무에서 바로 복사해서 갖다 줘요. 그리고 현장에서 압수 물건들을 사진 찍어서 바로 송부를 해주고 부장한테, 차장한테 바로바로 갑니다. 그럼 부장이나 차장은 바로 검사장한테 보내고 이런 게 검사 본체예요. 검사 조직 문화고 경찰도 그렇게 합니다. 뭐 그렇죠. 상관한테 그걸 중요한 부분을 보고를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건옥과 이희동 차장, 신흥석 남부지검장은 저는 이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사법고시 통과해가지고 검사는 됐는데 저는 모질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건을 더 안 키우려고 오히려 그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잠깐 바보 행세를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은 피해갈 수 있겠죠. 보고 안 받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권력기관이나 사정기관에 종사하는 국민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엄정해야 됩니다. 스스로 돌아봐야 되고 어떤 사건을 진행할 때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실체로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지 내가 이럴 때 어떤 지시를 해야 되는지 부장검사, 차장검사는 지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인지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반드시 검수하고 확인하고 지시해야죠. 이 사람 특수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 거기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특수 수사하는 곳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이 수사 경력이나 실력들이 출중한 겁니다. 네. 근데 이게 안 한 거잖아요. 한국은행 감봉권은 추적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이 한국은행 감봉권하고 네. 그다음에 신한은행 띠지 있잖아요. 네. 띠지 도장을 직원이 띠지에 도장을 찍죠. 네. 이것도 추적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행 감봉권은 제가 감봉권 경험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예. 한국은행의 지하에 들어가면 그 돈뭉치들이 감봉권이 이렇게 네일 같은데 이렇게 보관돼 있어요. 네. 그러면 뭐 5만 원권, 만 원권, 5천 원권, 1천 원권 있잖아요. 그 비닐로 포장되면 너무 딱딱해, 벽돌 같아. 그걸 포대자루에 그게 이제 새 돈 말씀하시는 거죠? 마대자루에 네. 새 돈이든 다시 감봉권으로 뭐 사용권이 포장이 되든 포장이 되든 간에 그런 형태로 분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네. 때 한국은행에서 그 돈을 분출하는 사람이 임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록부에 소명을 하죠. 그러면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본점에서 책임자가 나오면 반드시 보안팀에서 청원경찰, 그때는 청원경찰이었죠. 네. 청원경찰이 여러 명 돈을 호송해야 되니까 현금이잖아요. 수십억 가져오니까. 그러면 청원경찰 책임자하고 은행에서 본점 과장이 많이 나갔다 그런 책임자하고 서명을 3명 한 걸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이 본점으로 오잖아요. 본점으로 와가지고 지점으로 나갔다 돈 치더라도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다 확인이 되고요. 돈이 지금 FIU라고 네. 아시나요? 네네. 금융정보분석원. 네. 여기 뭐 금융감독원, 지금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연금 3천만 원인가 2천만 원만 인출해도 다 그리 통보가 예, 되잖아요. 예, 검찰, 국세청, 관세청 이런 직원들이 다 파견 나와 있죠. 다 파견 나와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에. 거기 네. 있는데 현금 제가 알기로는 현금 2천만 원 이상만 분출이 네. 되면 통보가 되는 거죠. 은행 직원들이 현금을 네. 내주게 되잖아요. 그 팝업창에 떠요. 네. 그리고 SRT라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현금 2천만 원 이상이 분출이 되면 이 현금 2천만 원 분출이 됐다. 이게 분출되면 이 사람한테 분출해준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은행에 저절로 뜨니까 왜 무슨 사유로 분출했는지 물어보거든요. 네. 이 돈은 그럼 뭐 어떤 부동산 계약 때문에 안 그러면 현금이 네. 필요해서 그 사유를 달 거 아니에요. 근데 관복권이 나갔잖아요. 그럼 관복권이라고 쓰겠죠. 안 쓸 수도 있지만. 네. 근데 현금이 나가면 다 이게 직원들이 거기다가 기재를 하면 FIU로 그대로 전송이 돼요. FIU에서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추적하려면 금방 추적하고요. 신한은행 띠지 같은 경우는 직원 도장이자 찾기 좀 어렵죠. 네. 근데 뭐 본점 같으면 찾기 쉬울 거고 지점으로 나갔으면 서울 시내 지점 몇 개나 되겠어요? 네. 그 수사관들 공문 보내고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확인 작업하면 저 같으면 그 신한은행 띠지에 찍힌 도장이 누가 도장을 네. 했고 누가 돈을 분출했는지 그 사람들도 수천만 원 분출 뭐 1억 원 이상 분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2천만 원, 1천만 원 지금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 네. 모르겠는데 한 2천만 원 이상 현금이 나가면 다 네. 기재를 해요. 그래서 누가 가져갔는지 다 알 수 있는데 이 사실을 특수사하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검사만 있어요. 아니 금융정보 분석원에도 파견 수사 나가. 경험이 있는 수사 계장들이 곳곳에 네. 포진해 있는 그 수사팀에 포진해 있는데 이것은 수사를 거부하고 회피하고 안 한 겁니다.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 네. 바로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 긴급 체포해야 된다고 현장에서 그 네. 얘기를 했죠. 네. 체포해야 돼요. 수사를 맡겨주시면 체포를. 그러니까요. 체포영장을 신청을 하든 긴급 네. 체포를 하든 해야 돼. 기초수사는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검찰로부터나 뭐 국회에 있는 뭐 어떤 구성원들로부터 어떤 내용의 자료도 받은 적이 없어서 네. 네. 지금 입법청문회 2번 네. 하는 그 과정과 그걸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고 그걸 이제 주시해서 그걸 이제 수사관의 어떤 매 눈으로 바라서 지금 끄집어낸 거잖아요. 정밀하게 뭐 분석할 그런 것까지도 아니다. 그냥 없습니다. 기초다 이 말씀이죠. 수사의 기초는
배운 대로 원칙대로 기계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방기하고 안 했으면 특수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근데 그 이제 입법청문회 한국은행 책임자 나와 국회에 나와가서 관본권은 생성 정보 외에 추적 정보가 없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아까 그 말씀대로라면 이게 다 거의 완전 그 생 거짓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그 한국은행에 근무하지 못할 정도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거나 네. 그러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고 그 웃기잖아요. 사실조에 이게 관본권이 있으면 네. 이걸 추적 정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검찰에서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문서로.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생성 정보는 있지만 추적 정보는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하는 사람들이 아니 거기에 수사하는 사람들이 수사 단서를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가는 그게 수사입니다. 네. 수사는 우리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수사는 있는 걸 갖고 그냥 들여다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숨겨진 범인을 그렇죠. 특정해내고 숨겨진 증거를 찾아내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을 때 그 재판이 원활하게 유지되도록 공소 유지를 하는 그런 일련의 네. 아주 치밀한 작업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수사를 칭하는데 네. 물어봐서 전화로 물어봐가지고 문서 보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아니 몰라요 그러면은 수사를 이제 안 해야 되겠네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뭘 수사를 맡기냐. 하고 무슨 이런 수사 능력으로 무슨 보안 수사 근데 그것도 그 물어본 행위도 언급을 요식 한다니까. 행위처럼 물어본 것도 알리바이 형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대표님께서 거죠. 정확히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기본적인 수사는 했다. 네. 그게 할 만큼 했다라고 해서 그래서 물어봤다. 공문 보냈다. 지금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 특수직무유기에서 수사를 아예 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바로 성립하는데 네. 그래도 기본적인 수사는 했다. 그러면 정상 참작이 돼서 특수직무유기죄가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니까 기본은 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알리바이죠, 알리바이. 그러니까 무능으로 갈래 그냥 이런 네. 거죠 지금. 네. 무능으로 갈래. 네. 그리고 출세할래. 예? 네. 대신 뭐 기초 수사부터 해가지고 잘해가지고 네. 미운털 바뀌느니 무능으로 가서 출세할래 이런 어떤 포지션을 취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남부지검이 양천구에 있을 겁니다. 네. 양천구에서 내가 그 동네 바보 행세해서 무능으로 네. 법적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서 잠깐 바보짓 하는 건지 애초에 무능하고 수사 실력이 형편없는 건지 네. 저도 헷갈리네요. 자, 이거 수사가 그렇게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아까 관본권 띠지 부분도 뭐 관련된 사람들 데려다가 정밀하게 조사 이미 청문회에서도 말도 엇갈렸잖아요. 어렵지 않은 대검 감찰에서 수사관 2명 입건해 놓고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2명을 입건했는데 그 2명은 죄가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도 네. 알겠죠.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얘네들을 좀 핍박해가지고 네. 남경희, 김정민을 좀 핍박해서 그냥 우리가 네. 잘못했습니다. 이제 기소를 안 하는 거죠. 네.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는 거 피의자를 입건했지만 네. 이들이 행위가 왜냐하면 압수계 직원들은 수사 내용을 모르잖아요. 알 수도 없어요. 네. 알아서도 안 되고 네. 수사팀에서 내밀하게 하는 수사를 이들이 몰랐으니까 네. 이 돈이 관본권이 있는 돈, 비닐로 이렇게 포장된 돈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되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실수로 돈만 금고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네. 이렇게 업무 취급하는 과정에서 분실한 것 같다. 고의가 없다. 고의가 없으면 직무유기죄 성립이 안 돼요. 네. 고의가 없으면 증거인멸죄, 증거은닉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방향으로 언론에 우리가 엄정하게 감찰 조사를 해가지고 피해자 2명 잘못한 사람들을 네. 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입건을 했다. 이렇게 언론에 알리지만 그 이후에 시간을 이렇게 끌다가 유야무야시키고 혐의 없음으로 털어주려고 그랬는데 네. 남경민 수사관은 그것조차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남편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이
처음에 검사라고 그랬는데 검사는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남편하고 남경민 수사하고 고민해서 네. 예, 저 하겠다. 차라리 경찰 수사 받겠다. 억울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보시기에는 지금 조작이나 시나리오를 쓰려 그러면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어떤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목적, 의도가 있어야 조작을 하고 시나리오를 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그거는 예를 들면 수사팀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수사팀 검사들. 그럼요. 수사가 근데-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그러면 그 목적,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이것도 이제 추정인데 아까 그런 분석을 통한 그렇죠. 추정이라고 네. 볼 수 있는데 목적과 의도는 밝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심의 내심의 문제죠. 내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내심이라는 게 나 혼자 내가 잘 보일래, 윤석열한테 잘 보일래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건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왜 이들이 본질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이 막장 드라마를 연출했는지 알게 네. 되겠죠. 네. 그 관여된 인물들이 네. 인사청탁을 한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고 음. 어느 손을 거쳐갔고 그 감봉띠는 어디로부터 나왔는지 지금 의심하는 곳이 결국은 그러면 이제 우리 네. 백 교수님 결국은 건진하고 관련 관봉권을 그때가 2022년 5월 13일이면은 대통령 권력이 윤석열 정권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쪽일 수도 있지만 거기가 아니고 인사청탁을 한 검사들 중에 이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고위직이 있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 범죄 사실과 증거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사건이 20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반드시 제가 거기에 알선수재가 붙는다고 그랬죠. 네. 이 검사들이 이걸 빠뜨렸으면 이것조차도 특수직무유기인데 네. 이게 이렇습니다. 돈이 2022년도 돈이 발견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압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건진 전성배가 민간인이 공천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고 하는 것은 계속되는 거죠. 그 권력이 계속돼서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래서 여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여죄. 별건 수사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 돈이 발견이 됐으면 1년에 건진에 여죄로. 건진에 여죄로 네. 압수를 했을 거예요. 처음에 여죄로 인식하고 네. 이런 겁니다. 2018년도에 절도죄로 금목걸이를 훔쳤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2022년 년도. 금거북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습 절도범 집에 그 2022년 그게 거 있으니까 그거 수사하면 별건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모순이다. 그건 별건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죄 계속되어 온 범죄 여죄다. 그 범죄 속에 네. 누가 있는 증거물이다 이렇게 판단을 네. 해서 압수를 했기 때문에 그 압수에 위법성이 있다 이렇게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저는 처음에 돈을 압수했을 때는 압수를 잘했다고 봅니다. 네. 자, 이왕 나왔으니 마약 사건도 오늘 간단히 한두 개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엊그저께 저 KBS에서 그 마약 관련 보도가 하나 나왔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 백경정이 떠올랐는데, 근데 저게 이제 마약 관련해서 네. 인천공항 세관에 그 말 많은 인천공항 세관의 기자가 네. 그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이 몸에다가 허벅지에다 마약을 칭칭 두르고 들어왔잖아요. 네네. 무사 통과를 했잖아요. 2023년 1, 2월에 대집 드나들듯이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르고 들어와 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걸 시연하는 거예요. 지금 네네. 두르려고 하고 있는데 두르고 이제 들어왔더니 어떻게 되냐. 저 오른쪽에 저렇게 검색도만 통과하는데 나오거든요. 근데 저 몸에 두르고 오는 걸 잡아내는 건 저렇게 쉬운 일 아닙니까? 검색대에 들어올 때 통과할 때 저기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2023년 1, 2월에 그렇게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다 그 뿌렸잖아요. 막 뭐 몇 킬로씩 7킬로씩 몸에 감고 들어오고. 제가 그 세관 그 관세청 직원들이 말레이시아 범죄 조직에 가담했다고 네. 이 공표하고 확실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를 고소고발하거나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수사를 하면서 제가 좀 말이 거칠 수는 있지만 수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네. 다방면의 수사 경험이 있어요. 그걸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수사를 오래 해 오셨잖아요. 네. 네. 그걸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자랑하는 게 있어요. 수사를 하면서 나는 함부로 저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네. 네. 현장 검증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사 방법이 현장 검증을 자주 나가는 건데 현장에 답이 있어요. 네. 여러 번 나가면 안 보이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놓쳤던 게 보이기도 하고 제가 판단했던 게 잘못됐다는 것을 현장이 말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가 인천공항에 9번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2017년도에 인천공항 경찰단 수사과장으로 1년 근무를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세관구역 입국장은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저는 9번 들어가서 현장 검증을 9번 현장 검증을 네. 시행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정원이 개입됐다. 국정원과 관세청이 애초에 열어줬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주장하는 게 네.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그 9번 들어갔을 때 단 한 마리 마약견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네. 하루 종일 거기 있었지만 근데 왜 아까 저 보도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마약견이 인천공항에 20마리가 돌아다닌다고 나옵니다. 보도에. 마약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네. 특수한 훈련을 받았고 네. 처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세관 직원들 휴대폰가에서 검색하는 직원들이 3교대로 돌아가거든요. 이 네. 마약견도 3교대로 제가 있을 때는 3교대로 돌아갔어요. 네. 똑같이 근무를 하죠. 같이 투입되고 같이 철수하고 그러니까 24시간 공항에 마약견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제가 9번 현장 검증을 단 한 마리도 못 봤고요. 그 마약 조직원들은 국내에 들어올 때 저 기계에 들통날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 기계에 우리 첨단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 아피스. 네. 그게 스스로 AI가 스스로 검색해가지고 마약범들을 걸러내거든요. 거의 90% 걸러버려요. 여기서. 네. 그러니까 사람 굳이 저렇게 안 보더라도 그냥 그럼요. 딱 그 아피스하고 연결돼가지고 딱 좀 수상하면 바로 걸러버린다는 거죠.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네. 세관 직원들이 뭐 전날 술을 많이 마셔서 피곤해요. 근무하기 싫어. 아니면 아침에 출근하다가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근무하기 싫어요. 눈을 감고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하게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파복창에 띄워준다니까. 네. 피곤한 건 니네들이 아니까 나라도 일할게. 그리고 그 정도의 전자통관 시스템이 성능이 대단하다고. 네. 그걸 선진국에서 수입해가지고 공항에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 네. 전자통관 시스템 그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다고 이미 알려져 있고 최근에 그걸 1065대로 시스템을 교체를 해버렸는데 증거인멸한 거죠. 네. 그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마약사범들은 한국에 첨단 시스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몸에 부착하고 뭐 위장에 넣고 항문에 넣고 휴대용 캐리어에 막 조금씩 넣고 들어오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입국장에 딱 들어설 때 마약견이 버티고 있는 걸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이 성큼성큼 와가지고 그 사람 앞에 탁 주저앉으면 심장이 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마약견이 자기한테 마약견은 굉장히 정확합니까? 기계에 비해서 마약견이 뭐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신체에 부착하고 오거나 뭐 가방에 소지하고 오는 것들은 마약견이 거의 99% 잡아냅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관세청 직원들이 잘 알겠죠. 근데 그 존재만으로 두려워한다. 그래서 마약견이 다가오면 도망가다 붙잡히는 그 공항 내에서 입국장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화장실에서 붙잡히거나 마약견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심장 박동이 빨라져가지고 이 몸속에 넣어뒀던 콘돔이나 이런 거에 넣어뒀던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즉사하는 경우도 다량의 필로폰이나 마약이 침투하면서 쇼크샷 하는 경우도 있고 마약견의 존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그 마약견을 전부 빼버렸고 그리고 관세청에서 이 윤태식 관세청장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고광호 관세청장이 있었는데 네. 윤태식 관세청장 시절에 이 사건은 일어났고 고광호 관세청장이 이 뭐, 사건을 이제 막아서는데 네. 앞장을 섰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마약 그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연인원 36명이 12번 침투하잖아요. 네. 그러면 전자통관 시스템에서 거르는데 놓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에 마약견도 놓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관구역을 통과할 때 세관 직원들이 그 여행객들을 감시하는 이 마지막 필터죠. 네. 스캔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휴대폰 신고서, 세관 신고서를 비행기 안에 작성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관구역에 가서 다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 제출할 때 이 사람들의 걸음걸이나 몸에 뭐 이렇게 휴대폰 검사를 다시 하거나 캐리어를 다시 열어보거나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세관 신고서 그 접수받는 것도 없애버렸어요. 네. 그게 마지막 보안 조치로서 안보 조치로서 굉장히 필요한 조치인데 유독 대한민국 공항이 관세청이 폐기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마약 사범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죠. 네. 안전하니 네. 공항 우리가 열어줬으니 들어와라. 우리가 관리해 주니 들어와라. 이런 신호를 주는 거죠. 자, 그 세관 마약 수사위회 의혹, 세관 마약 사건의 실체 이 부분도 좀 사건들이 진전되면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혜룡 경정은 수사의 ABC 같은 증거물 보존이 제대로 안 된 남부진검의 관봉권 띠지 고의 유기와 인천세관의 마약 무사 통관 등 이런 것들 도저히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의 배후를 찾는 수사를 주장합니다. 특검이 만능은 아니지만 특검이든 뭐든 이런 납득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속 시원한 규명을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일이 진전되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보다도 마약 사건 같은 경우 진짜 직접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걸 좀 내가 수사하게 해달라 지금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제가 혹시 못다한 말씀 한 말씀 하시고 끝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는 제가 계속 주장하는 내용이지만 내란의 기초 사실, 내란의 배경, 네. 내란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다. 이 마약 게이트에 개입했던 국가기관들, 그다음에 그 고위직 공무원들, 네. 실행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란의 구성원들과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네. 반드시 이 마약 게이트는 발본색원에서 국민들이 네. 아셔야 된다. 이 네. 마약 게이트 지금 국내에 엄청난 양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서 유통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 번 뚫린 공항이나 한 번 뚫린 항만은 계속 뚫립니다. 왜냐하면 네. 그들이 이미 공범이 돼버렸잖아요. 일부 조직원들이 내부에 조직원들이 공범이 그렇죠. 돼 있기 때문에 이 약점들도 잡혀 있을 약점이 거고. 잡혀 있으니 네. 지금 마약 게이트로 시끄러워서 대량의 마약은 밀수입되기는 어렵지만은 소량의 마약들은 좀 계속 들여보낼 수밖에 없을 거다. 왜냐하면 공범이 돼버렸고 네. 약점이 잡혀 있기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상황이면 제대로 수사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제가 적임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언론에 종사하시는 이렇게 언론인들 정치권에 계시는 유정자들 분들께 저를 마약 수사 책임자로 임명해 주실 것을 간청을 드립니다. 세관 마약 사건 수사에서 누구보다도 지금 제일 정보도 많이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정보도 많이 갖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그 부분을 세관 내부 조직원들을 수사하다가 지금
좌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그렇죠.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게 있는 길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저희 뉴스버스 속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